어, 일단 특강 시간은 원래 기존에는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랬었냐면은 너희들한테 계속 시간마다 1회분씩의 모의고사를 풀게 하면서 실전 감각을 좀 키워주려고 그랬었거든. 원래 의도는 그거였어요. 70분 동안 문제를 풀고 선생님 채점해갖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발전해 나가는지 성장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본 이 수업의 취지였는데, 내가 이번에 처음 모의고사 1회분을 지금 진행시키면서 뭐 듣기 평가 시간에 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채점하다 보니까 문제 정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좀 고민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7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 갖고 그렇게 피곤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고 문제를 풀리는 게 옳은 방법인가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결론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는 게 결론이었고, 좀 방법을 바꿔서 좀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서 접근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풀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너희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풀어봄으로써 해갖고 계속해갖고 적응력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수업 방향을 바꾸려고. 일단 수업 방법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일단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23번부터 시작해갖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30번까지의 문제를 풀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23, 24는 주장하고 요지 묻는 문제. 그 다음에 23, 24, 25는 주장, 요지, 제목 묻는 문제. 그 다음에 26번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 그 다음에 27번은 문법 문제. 그 다음에 23번은 어휘 쓰임 파악하는 문제. 29번 도표 문제. 그 다음에 30번 글의 내용 일치 묻는 문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유형들이 다 다르지. 요 유형들이 다 다른 문제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풀이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공부가 다 끝나면은 다음 회분으로 넘어가고 23번부터 30번까지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진짜로 풀어보면서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거를 적용해보고 활용해보면서 계속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추이를 좀 파악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독해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도 최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아무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너희들 스스로잖아.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2023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3월 달 모의고사부터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그때 풀 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있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단순히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고력이 필요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어떠한 답도 지문 안에서 야 내가 답이니까 나를 골라라고 나오는 지문은 단 하나도 없어. 어떠한 답에 가까운 근거를 너희들이 지문 안에서 찾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정답을 도출하는 게 모의고사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1차원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 문제를 맞출 수가 없고, 그거보단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필요해.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냥 1차원적으로 나 해석해야지 해석만 쭉쭉쭉쭉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갖고 확인하고 찾는 과정을 가져야지 너희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더 나가서 수능까지도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생님한테 앉아갖고 그냥 선생님이 던져주는 것만 받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속해갖고 생각하면서 아 이게 무슨 글일까? 이래갖고 뭐가 답일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야 된다는 점 꼭 좀 기억해줘.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지금 페이지로 보면은 몇 페이지? 얘네들 책에는 페이지가 적혀 있지. 1회분에 그러니까 2013년도 9월 모의고사 1회분의 23번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아마 저번 시간에 와갖고 푼 사람들은 채점이 되어 있을 거고 안 온 사람들은 그냥 맨 종이가 있을 거야. 원래 같이 풀고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보고 그 다음 회분의 23번부터 30번까지는 자신이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2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이랑 구문독해 같이 하는 거 있지? 그 구문독해 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그거 했잖아. 구문독해, 즉독측해, 즉 끊어읽기 해석을 하는데 그 끊어읽기 해석하는 이유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었냐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한 지문을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을 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저기 30번대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아갖고 한 번만 읽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 그럼 거의 같은 경우는 2분, 3분이 이제 소요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2분, 3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기 위해서는 이 쉬운 문제, 20번대 문제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데 한 번만 읽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구문 독해를 하고 끊어 읽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독해하면서 한번 답을 유추해 보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의도적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해. 자, 가보도록 하자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걸 찾는다는 얘기는 이 글의 주제문을 찾으라는 얘기와 똑같겠지. 23번, 24번, 25번도 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니까 문제를 찾는 방법은 비슷해. 자, 가볼게. 자, 지난 현충일에 나는 초대받았습니다. 나의 사촌의 집에 바베큐 파티를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일상적인 진술이네. 야, 바베큐 파티에 갔고 집에 초대를 받았대. 자, 초대하다가 수동태로 나왔기 때문에 초대받았다라고 해석했다는 거 참고하고. 자, the last thing I wanted to do. 요게 지금 동사니까 주어까지 끄는 거야. 자, the last thing은 좀 알아둘 표현이다. 그래갖고 밑에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the last thing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하느냐? last 하면 우리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잖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가장 뭐뭐하지 않은 것. 가장 뭐뭐하지 않은 것. 자, 그럼 다시 올라왔고 가장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was spent hours 시간을 보내는 거였대. in traffic 하니까 교통체증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에 걸리는 게 가장 싫었대. So 그래서 I decide 나는 결정했습니다. take a different route 하니까 루트 하면 길이란 얘기지라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 traveled the back road. 자, travel 하면은 여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어라고 나는 뒷길로 이동했습니다. instead of 하면은 뭐뭐 대신에 하이웨이 하면 고속도로니까 고속도로 대신에 뒷길을 이용했습니다. My family and I 여기까지가 주어네. 나의 가족과 나는 enjoy the scenery. scenery 하면은 경치란 얘기라고 경치를 즐겼고 there was hardly 요 hardly라는 의미는 얘들아 부정어다.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경치를 즐겼고 거의 트래픽, 교통체증이 없었습니다. A simple change in route. 자, 길에서의 단순한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가던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이런 길의 변화가 change our whole day. 우리의 하루를 모두 바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가본 다음에 지금 요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일상의 일을 얘기했고 요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와갖고 여기 와서 일반적인 진술로 지금 정리해주고 있어. 야, 이 길에서 단순하게 변화를 줬더니 하루가 전체적으로 변했다. When we do same old thing, 우리가 오래된 똑같은 것을 할 때 the same old way to wrong, we become bored. 우리는 지루해지고 그 지루함은 foster, 만들어내는데 나쁜 태도를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별표. Try something new at least once a day.
선생님이 이 문장을 왜 별표했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문장은 무슨 문이니? 지금 주어 있어 없어? 없지.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즉 동사 원형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거 뭐야? 명령문이잖아. 자, 명령문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봐. 글쓴이가 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해. 뭐뭐 하라고. 그럼 뭐뭐 하라는 그 표현이 결국에는 이 글쓴이의 뭘 얘기하는 거겠어? 이 사람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주장이 결국에는 주제가 되는 거겠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지문 안에 명령문이 나와 있으면은 그 명령문이 이 글쓴이의 주장이나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별표를 쳐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자고.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시도하래. And list 하니까 적어도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자, 하루에 한 번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새로운 걸 시도했어? 평상시와 다른 길을 가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그 덕분에 멋진 경치도 구경했고 하루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너희들이 이제 보기에서 찾아주면 되겠지. 답 몇 번 나와? 당연히 1번이 되겠지.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라. 그럼 나머지는 뭐 읽을 필요도 없이 답 찾고 그냥 가면 되겠지. 아마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A simple change in route changed our whole day. 그 내용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겠구나라고 유추한 사람도 있을 테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잡지 못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문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서도 충분히 유추 가능했던 부분. 그래갖고 23번은 진짜 난이도가 별 하나짜리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24번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을 자 주장, 주제, 요지 그리고 하나 더 제목 이렇게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어려운 말로 대의파악 문제라고 하는데 대의파악. 이 대의파악은 푸는 방법이 똑같아. 글을 읽고 핵심이 되는 문장 하나만 잘 찾아내면 돼. 그게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 그게 주장이고 주제고 요지고 그걸 단순화시켜서 써낸 게 제목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대입파악 문제는 핵심이 되는 문장 하나만 잘 찾아내도 너희들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글의 소재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돼. 자, 역시나 똑같은 방식으로 갈게. 끊어읽기에서 갈 건데 여기를 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구문 독해 시간을 해서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크 트웨인 once said. 자, 마크 트웨인이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약에 the first thing you do each morning, 매일 아침 당신이 하는 첫 번째 것이 is to eat a live frog,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거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거라면 you can go through, 당신은 go through the day,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with the satisfaction, 만족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대. satisfaction은 만족감. 어떠한 만족감이냐? knowing, 아는 만족감인데 that is probably the worst thing. 그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만족감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나쁜 일이라면 is going to happen to you. 당신에게 발생할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자, 지금 호흡이 꽤 길었지. 문장 길이가. 요거 이해해야 돼. 이런 거 이제 이해하는 게 사고력이란 얘기야. 일단 마크 트웨인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지. 이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얘기했대?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개구리를 먹는 거라면은 아마 너는 만족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거래. 왜 만족감을 갖는다고 얘기하는지 느껴지니? 개구리를 먹는다는 건 즉 니네들이 하루를 보낼 때 아무리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해도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니네들 365일 살면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어본 그런 아주 끔찍한 일 겪어본 적 있어? 없잖아. 그 얘긴즉슨 뭐냐? 니네들이 매일 아침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은 겪지 않겠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답을 찾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이 필자가 너희들한테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줬는데 your frog, 당신의 개구리는 그 여기서 이 개구리라는 건 뭐냐? Your biggest, 당신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래. 그럼 니네들이 개구리를 먹는다는 것은 즉 무슨 얘기야? 너희들 하루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거지. 그럼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아침에 해결하면 남은 일 동안엔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 덜 큰 일만 남아 있을 테니까 하루를 만족하면서 보낼 수 있을 거란 얘기네.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즉 개구리를 가장 먼저 처리해라. 이 얘기잖아.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갖고 답을 찾으면은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답을 유추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어. 자, 표시해 볼까? 어디냐면은 여기다. 요 부분. 자, if에 연결되어 있는 절이 여기까지고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절인데 그 새로운 절이 또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뭐야? 명령문이라는 얘기고, 이 명령문을 아마 봤다라면은 답을 유추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if you have many important tasks before you, 당신 앞에 있는 많은 중요한 일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start, 시작해라. 뭐로 시작해라? 가장 크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해라. 자, 그러면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알겠지? 답이 4번이 된다. 자, 이건 좀 공교로운데 지금 23번하고 24번하고 둘 다 명령문이 나와서 이 명령문을 갖고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모든 대입학 문제가 명령문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명령문부터 찾아야지.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운이 좋게 그냥 여기 23, 24번에 명령문이 나와 있어서 그 명령문을 통해서 답을 찾았을 뿐이야. 자, 다음에 25번. 자, 25번 나가기 전에 한 2분만 쉬었다가 피곤한 사람들은 잠 좀 깨라. 자, 내가 조는 사람들한테 얘기할게. 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조는 사람들은 졸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웅크리고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푹 쏟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랄까. 졸지 않으려면 얘들아, 졸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 일단 우선적으로 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히터를 끈 건데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졸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외투를 벗는다거나 그리고 몸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당연히 피로가 쏠릴 수밖에 없어. 어깨를 펴. 어깨를 펴. 저기 뒤에 있는 유진이처럼 뭐 외투를 벗고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잠을 깨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는 팩트인데 여기 앉아있는 중에서 굳이 이 지문을 안 풀어도 상관없는 데도 앉아있어. 근데도 굳이 지금 이 지문을 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혼자서 아직까지 풀기 힘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만약에 준다? 그럼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그쪽으로밖에 시선이 안 간단 말이야. 그렇게. 선생님도 수업에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생님을 도와줘야 되고 나도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고 졸린 거는 이해해. 조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졸리면은 졸지 않을 방법을 찾으란 얘기야. 찾으란 얘기야. 뭐 서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뭐 가서 찬물을 마시고 온다거나 뭐 세수를 하고 온다거나 어떤 방법이든 잠만 깰 수 있다면 다 허용할 테니까 제발 그냥 앉아갖고 수동적으로 졸지만 마. 알았지? 자, 25번부터 또 가도록 할게.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놨네. 역시나 25번까지는 지금 대입항 묻는 문제라는 거 확인되지. 자, are you a forgetful student? 자, forgetful이라는 거 유추되지. forget 하면은 있다라는 얘기니까 forgetful 하면은 뭐 잘 있는 뭐 정도의 의미겠지. 자, 당신은 잘 있는 학생입니까? Do you often experience? 당신은 종종 경험합니까? 두통을 경험합니까? Then 그러면 아마도 you just need to 하면 뭐뭐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당신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당신의 water intake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intake 하면 섭취야. 그러니까 당신의 물 섭취를 증가시켜야 된대. to 뭐뭐 하기 위해서 revive. 자, revive 하면은 우리 survive란 단어 알지? survive에다가 re 더 붙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되살리다. 펑션 하면은 기능이니까 당신 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 자기가 뭔가를 잘 잊는다. 또는 자기가 두통을 자주 경험한다. 이 얘긴즉슨 뇌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야, 뇌 기능을 올리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물 섭취 많이 해. 일단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물 섭취를 증가시키면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it is known that, 자,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 알려져 있대. 우리 뇌 조직의 85%는 물이 돼. hence, 그래서 물은 vital component. 자, vital 하면은 중요한. 그 다음에 component 하면은 구성성분. 그래서 물은 중요한 구성성분입니다. 무엇을 위한? The smooth function of our brain. 우리 뇌의 매끄러운 기능을 위한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And 그리고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만약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신체가 be short of 물이 부족하다면 그의 뇌는 release 방출하는데 코티솔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has a shrinkage effect. 자, shrinkage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shrinkage 하면은 수축. 요 shrinkage의 동사 형태는 shrink라는 단어거든. 이게 수축하다라는 의미 있어. 얘도 좀 알아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자, 물이 부족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뇌를 수축시켜준대. 그리고 그것이 decrease, 감소시키는데 its memory power, 뭐를? 기억력을 감소시킵니다. 그 얘기 똑같은 거잖아. 물을 적게 먹으면은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옴으로써 기억력 떨어지고. 그 아까 전에 뭐라고 질문했었냐면은 야, 너 잘 잊어버리는 학생이야? 너 두통 잘 많이 경험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물을 많이 먹으면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물과 뇌 기능에 대한 연결고리를 답에서 찾아주면 되잖아. 1번
No water before meals. 자, 식사 전에는 물을 마시지 마라. 자, 식사에 대한 내용 안 나와 있었고. 2번 물을 절약하자. 자, 물 절약에 대한 내용 아니고. 3번 What makes your brain bigger? 자, 무엇이 당신의 뇌를 더 크게 합니까? 자, 크기에 대한 얘기 아니고. 4번 당신의 뇌는 충분한 물을 얻고 있습니다. 자, 뇌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물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 이 부분이 4번이네. 왜?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하면 기억력 나빠질 테니까 충분한 물을 마시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답을 찾아주면은 되는 문제였었고, 그다음 얘도 역시나 공교롭게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와 있네. 지금 주어 없이 never로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문장, 이것도 명령문이야. 부정명령문이라 그러지. 절대로 뭐뭐 하지 마라라는 의미인데, 자, 절대로 당신 스스로를 get thirsty, 갈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you are making your brain, 당신의 뇌를 shrink, 수축하고 그리고 restless, 불안하고 잘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단 요것도 역시나 공교롭게 또 명령문이 나와 있고 명령문이 주장이 되는 글이었었네. 어쨌든 이 명령문까지 가지 않아도 빠른 사람들은 첫 문장이나 두 문장 앞에 부분 읽어본 다음에 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23, 24, 25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전에서는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13년도 문제거든. 지금 모의고사하고는 좀 달라. 여기 보니까 듣기 평가가 22번까지 있던데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은 듣기 평가가 17번까지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18번부터 시작하고 45번까지 독해 문제인데 요 지금 대입파악 문제는 어디에 다 있냐면은 20번부터 해갖고 24번 문제가 다 대입파악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번호만 다르다는 얘기야. 번호만. 자, 그다음 26번 밑줄 친 희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에. 자, 26번 같은 거 풀 때는 얘들아 머리 복잡할 필요 없어. 가리키는 희가 가리키는 대상 찾으려면 정말로 2명 나와. 2명.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2명이 누군지 쓰고 그 다음에 1번은 어딘지 2번은 어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찾아갖고 쓰다 보면은 분명히 삐뚤어지는 애가 있다.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 많이 써 있지 않아. 자, 한번 가보자고. 사이먼 was a high school graduate. 자, 일단 사이먼 나왔으니까 나는 사이먼을 한번 쓰고 시작할게. 자, 사이먼 등장인물 첫 번째. 자, 사이먼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래. 그리고 그는 was not at grammar. 문법을 잘하지 못한대. 자, 비구대타면 무엇을 잘하란데? not이 붙었으니까 문법 잘하지 못한대. 자, 그의 형 로버트는 로버트 나오네. 그건 끝이야. 이제 사이먼하고 로버트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의 형 로버트는 enjoy pointing out. 자, enjoy 다음에 ing 나온다는 거 가져가야겠지.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point out 하니까 지적하다는 얘기네. 사이먼 이메일 속에 있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야, 이씨야, 이것도 틀렸어? 이런 애도 있지. 자, 사이먼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이 was very book smart. 자, book smart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공부벌레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 자, 자신의 형이 공부벌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didn't think,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트리트 스마트는 아까 북스마트가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애를 북스마트라고 하면은 스트리트 스마트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애. 그러니까 뭐 다재다능한 사람 같은 걸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하는데 공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희는 누가 되겠어? 당연히 로버트가 되는 거고 로버트가 스트리트 스마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이먼인 거지. 자, 원데이 어느 날 로버트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샀습니다. 프로 누구누구로부터 스트리트 셀러 하니까 길거리 노점상으로부터 스피커를 샀습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자,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서는 지금 그가 누군지 모르겠고요. 자,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이먼을 불렀습니다. 자, 그가 사이먼을 불렀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그는 사이먼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2번도 로버트.
자, 왜 불렀느냐? To help set up the speaker. 자, 셋업하면 설치하다라는 얘기니까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이먼을 불렀습니다. He was excited. 그는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he had bought the speaker. 그는 스피커를 절반 가격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그가 발견했을 때. 뭐를 발견했느냐? 그 박스가 contain 담고 있는데 오직 낡은 잡지만을 담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 먹은 거지 지금. 스피커를 사왔더니 스피커 딱 뜯어봤더니 스피커는 안 들어있고 잡지들만 잔뜩 들어가 있네. 자, 그러면 이거 희망한 사람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 스피커를 사온 사람이 될 테니까 로버트 계속해서 이어지겠지. 자, 사이먼은 미소를 지었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영수증을 받았는지. 그러면 사이먼이 그에게 질문해서 그가 영수증 받았는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그라는 건 역시나 스피커를 산 로버트가 되겠지. 답 나왔네. 답 5번이 되겠네. 어차피 4번까지가 다 로버트였으니까. 라고 이거 뭐 26번 같은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문법. 자, 우리가 지금 어법구 통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이런 거 맞추려고 그러는 거거든. 선생님은 이 어법 문제를 제발 앞에서부터 그냥 찬찬히 읽으면서 푸는 그러지 말고 문법은 그냥 그 문법 부분만 보고 푸는 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where이라는 단어가 밑줄 긋고 나왔어. 그럼 너희들 그 where이 문법적으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어떻게 찾을래? 공교롭게도 우리가 최근에 where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 where이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 일단 이 where이라는 애의 이름이 뭐야? 관계부사지. 이 관계부사는 선생님 너희들한테 뭘 알려줬니? 앞에 선행사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 그중에서도 장소에 관련된 말 where 쓴다 그랬고. 더 중요한 거는 where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where 보자마자 너희들은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렇게 풀었어야 돼. 그러면은 where 뒤에 한번 봐보자고. critical and difficult decision. 이게 이제 주어. have to be made. 이게 동사.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야. 이게 왜 완전한 절이냐? 너희들 이거 make 보고서 make는 무엇을 만들다니까 당연히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어 없네요. 맞아. 목적어 없어. 근데 얘가 목적어가 없는 대신에 무슨 형태인지 봐봐. be made.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와 있는 수동태라고. 수동태는 그 뒤에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목적어를 절대 취하지 않아. 얘는 목적어를 끌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다라고 수동태 문장을 불완전한 절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어차피 목적어 없어. 그럼 선생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된다 그랬어? 앞에 주어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완전 불완전을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수동태 앞에 지금 주어가 있느냐? 주어는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절이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답으로 찾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답은 어차피 2번이야. 자, 3번은 무슨 형태냐? 요거에다가 밑줄 가볼래? That get discouraged.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 요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수동태라고 하는데 요때 수동태는 비동사만 쓰지 않고 비동사 대신에 get 동사나 become 동사들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get 플러스 pp도 역시나 수동태고 become 플러스 pp도 수동태라는 얘기야.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의 아이가 낙담하게 되었다. 낙담시키다의 수동태인 낙담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이가 낙담하게 됐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상한 부분 없지. 그러니까 3번은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 4번에서는 이거 무슨 형태일까? 여기 이세에다가 세모, 투에다가 세모 한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거의 결정적으로 it과 to 사이에 있는 거 봐봐. 형용사 있잖아. 선생님이 가주어, 진주어 할 때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는 형용사나 또는 명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랬었지.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주격보어가 나와 있다는 얘기고 투부정사가 진주어 되는 부분이니까 to motivate도 역시나 맞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의 themselves. themselves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여기 수업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는 목적어와 주어가 일치할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쓴다 그랬지. 자,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요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일치하면 요 목적어를 제기대명사 형태로 쓰는 거다.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면 목적어를 제기대명사 형태로 쓴다. 그럼 너희들은 이제 주어와 일치하는지만 보면 되겠지. Grateful, 감사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합니다. 누구를? 자기 스스로를. 그럼 여기서 자기 스스로 할 때 이 스스로라는 얘기는 누구냐면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하고 지금 일치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갖고 틀린 거고 그럼 2번은 뭐가 틀렸느냐? 요 아래 쓰임을 좀 봐야 되는데 얘는 이거는 푼 사람이 잘한 거야. 맞힌 사람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selfish adult or kids. 자, 이기적인 어른이나 아이들은 do not make sound decision. 여기서 sound는 소리라는 의미 아니고 뭐 건전한 좋은 뭐 이 정도의 의미야. 라고 이기적인 어른이나 어른들은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as부터 하고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원급 비교라고 A, as, B. 그래서 B만큼 A한 또는 B만큼 A하게 그럼 이기적인 어른들은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누구만큼 잘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느냐? 감사하는 사람들만큼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만큼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야?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것만큼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R이라는 동사는 원래 대동사가 되는 거고 이때 이 대동사는 건전한 결정을 내리다를 받아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건전한 결정을 내리다 할 때 이 make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는 뭐가 되냐면은 do가 돼야 돼. do.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대동사로 받아서 쓸 수 있다.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쓰는데 주어가 people, 복수기 때문에 do로 썼어. do. 자, 그 다음에 28번. 하나만 더 해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자. 그리고서 2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한번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8번 같은 경우는 어려워. 지금으로 따지면 30번 문제 나오는데 30번부터 39번까지의 문제에서 보통 오답이 가장 많이 나와. 그리고 28번 같은 경우는 일단 글의 흐름도 이해해야 되고 어휘력은 뭐 기본이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28번 같은 경우는 그거 봐서 보면 알겠지만 3점 배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지.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under the right circumstance. 자, 적절한 환경 하에서 그룹, 집단들은 are remarkably intelligent. 놀라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집단은 매우 똑똑해진대. and 그리고 are often smarter. 종종 더 똑똑합니다. 누구보다 더 똑똑하느냐? The smartest people in them. 그 집단 속에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자, 말 좀 어려운데 그냥 이거야. 개인이 있을 때보다 집단으로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되느냐? 현명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선생님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나영이나 채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면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건 거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갖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 even if 비록 모모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within a group 하니까 한 집단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not 모모가 아닐지라도 especially 하니까 특히 well informed 박식하거나 똑똑하다는 얘기지. rational 합리적이라는 의미야. 자, 그 집단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식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it can still reach 여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collectively 하면 집단적으로 wise decision 현명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집단은 똑똑하다라는 얘기니까 1번은 상한의 주제하고. 자, this is a good thing.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since 왜냐하면 human being 인간들은 are not perfectly designed decision maker이기 때문입니다. 자, perfectly 완벽하게 designed 설계되어진 decision maker 의사 결정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였을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집단이 좋다 이 얘기야. 자, we generally have less information. 우리는 여기서 우리랑 개인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개인은 generally 일반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갖습니다. 뭐보다 we do like. 자, 여기서 apostrophe D는 would의 약자 같고 would like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sufficient 하니까 충분한 foresight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o the future 하니까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 잠깐 여기서 멈춰보자. 요 앞에는 지금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적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대. 그럼 정보가 더 적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왜? 정보가 적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충분한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거의 반대말인 insufficient 불충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더 낫겠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불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맥락적으로 맞겠지. 자, 그래갖고 답은 2번이 된다. 2번.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두 문제 남았는데 두 문제 쉬워. 금방 끝날 거야.